만나면 좋은 친구 MBC. K-패션, K-푸드웨어, 이번엔 K-하우스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건축연구원이 발표한 한옥 통계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와집은 건축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경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에서 한옥이 담긴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최기정의 기정사실과 함께 하시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옥은 주거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여가 공간으로 한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한옥풍 건물은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도 끌리는 키워드입니다. 아이고. 이야, 눈앞에 한옥들이 그냥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옥에 왔으니까 한옥의 매력을 한번 요목조목 한번 알아봐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한 연구원이 진행한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호감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옥은 그야말로 요즘 대세. 지난 3년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한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아, 좋구만 그래. 한옥에 앉아 한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한없이 그냥 좋습니다요. 아. 특히 한옥 북카페는 독서의 계절 가을엔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엔 그림책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도서기도 하니까 함께 즐기면 좋겠죠. 물론 책을 읽지 않아도 한 모금의 여유를 누리기엔 충분합니다. 커피와 함께하는 전통 스타일 디저트, 금상첨화라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아, 좋다. 이 커피와 나무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공기, 이 분위기 한옥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옥엔 아메리카노. 주말이면 이곳에선 소소한 문화 공연도 열립니다. 마당이 곧 무대가 되고 카페의 자리는 객석이 되는 거죠.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가 볼까요? 직접 느껴보니 알겠네요. 첫 번째 기정사실, 한옥은 문화다. 네, 건물 쪽에서 들으시는 분. 가치 있는 우리의 한옥이지만 버려진 집들도 많았습니다. 근대 한옥이 밀집된 옛 도심 옥정동은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동네입니다. 우와, 멋있다. 아이, 도심 번화가 안에 이런 한옥이 숨어 있었네요. 이 딱 봐도 잘 꾸며 놓았는데 옛 모습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는 사진 공방인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들에서도 근대 한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22년인지 1970년인지 헷갈릴 정도라고요. 이렇게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공간 찾아보기 어려운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기 사진 찍는 곳이라고요. 네, 여기는 사진관인데요. 이렇게 한옥으로 꾸민 이유는 약간 할머니 집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정감 가는 스타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공동 창업자인 김도희, 김지수 씨는 사진 전공자로서 1974년부터 이어진 한옥의 역사와 온기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 멋진 한옥 사진관을 아니 직접 꾸미셨다고요? 네, 친구랑 함께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벽지도 뜯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함께 꾸몄습니다. 얼커니.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꾸밀 때 가장 신경 쓴 부분 그건 뭔가요? 저희가 공간을 찾으러 다닐 때 한옥의 모습이 잘 보존된 공간을 찾았었는데요. 최대한 한옥의 느낌을 훼손시키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섞어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이 공간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직접 애정을 더한 공간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법이죠. 사람들이 흑백 사진을 다시 찾는 것처럼 한옥이 가진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은 요즘 사람들을 공방으로 이끄는 매력입니다. 자, 도포 자랑만 휘날릴 게 아니라 추억 한 자락 남겨야죠. 뽀글이 최기정 씨도 셀프 사진 찍기 도전! 20분 정도 투자했을 뿐인데 멋들어진 프로필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흑백 사진의 감성이 한옥의 감성과 닿아 있는 것 같아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멋스럽고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옥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한옥의 변신이 무죄라는 건 기정사실. 알면 알수록 한옥은 어떤 형태로든 고유의 멋을 뿜어냅니다. 도심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또 하나 멋스러운 곳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오, 여기로구만. 여러분, 이곳은 오래되지 않은 신식 한옥이지만 딱 봐도 이 전통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아이고 좋다. 미음자 구조의 높게 솟은 지붕, 마당한 소나무 중정까지 전형적인 전통 한옥 구조인데 신식 한옥이라니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좋다. 입에서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오늘 제가 이 한옥의 매력을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전통 음식은 그 한 나라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 가옥에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종가 음식을 이제 퓨전화해서 상차림하는 곳입니다. 이걸 먹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또 체험 교육도 하고 또 종가 음식을 모토로 해서 포장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의 종가 음식을 세계로. 네. 이야, 한마디로 이곳에선 우리 한옥의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죠. 이곳을 설계한 사람은 최경욱 문화재지정 대목장입니다. 전통 목조 건축 방식인 이음맞춤으로 못질 하나 없이 지었다는 게 특징이죠. 한옥은 오래되고 낡은 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멋입니다. 그리고 멋을 살리면 맛도 살아납니다. 푸짐하고 정갈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아니, 이 상차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 우리 종갓집의 부쩍 반상을 코스로 저희는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주로 이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전식으로 이제 술안, 옥색 대하찜 그리고 제철 요즘 식재료 능이버섯을 좀 이용해서 시선을 끓여봤고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안동 광고 등을 이용한 이제 칠적 반상으로 또 이제 식사를 마무리되는 그런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동 종가 음식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안동의 종가 음식은 내림 음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각 집안의 이제 종부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이제 그 종부님들의 어떤 뭐 지혜로움이라든가 또 창의성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지만 좀 다르게 조리를 하고 또 다르게 담고 또 어떤 고명 같은 거라든가 또 식재료 이용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종가에선 손님 대접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젖빈객 문화와 한옥의 만남은 요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우리의 정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한옥은 멋있기도 하지만 맛있기도 합니다. 이건 기정사실. 한옥에서 문화를 누리고 한옥에서 추억을 되새기고 한옥이 간직한 멋과 맛을 즐깁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 기울인다면 앞으로 우리 한옥의 가치는 한 옥타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역민들의 좋은 친구로 함께해온 지 어느덧 58년. 대전 MBC가 생일을 맞아 자타공인 최고 미식가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입니다. 대전에 맛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밤 요리집, 두 번째는 칼국수인데요. 이 두 군데를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고소한 밤으로 묵을 써 가진 나물과 함께 비벼 먹는 묵 비빔밥과 담백하면서 진한 맛이 일품인 닭칼국수까지 대전 MBC 맛객이 보증하는 맛집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이곳에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소리 없이 강한 맛집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맛집은 기사님들이 추천하는 맛집인데요. 맛집 중에서도 찐 맛집이라고 합니다. 맛깔스런 묵을 이용해 해물파전은 물론 비빔밥까지 이 집만의 특화된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가게는 이렇게 밤으로 만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즐겨 찾아주시는 메뉴이거든요. 말씀만 듣고 있는데도 막 군침이 도는데요. 제가 한번 밤이 들어간 묵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넣어서인지 유난히 탱글탱글한 밤묵. 맛은 어떨까요? 제가 평소에 먹었던 묵보다 더 쫀득쫀득하다고 할까요? 도토리묵보다 쫄깃하고 차진 데다 쓴맛도 덜해 묵의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괜찮죠? 묵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올라간 양념장 있잖아요, 사장님. 네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양념장이 미쳤어. 다음은 밤을 넣은 해물파전인데요. 오징어나 부추는 보이는데 밤은 어디 있을까요? 밤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밤이 박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밤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얘기해요. 밤을 갖다가 생밤을 넣는 게 아니라 생밤을 갈아서 이제 반죽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곱게 간 밤에 밀가루를 더해서 반죽을 만든 후 오징어와 각종 채소 등을 듬뿍 넣고 노릇노릇하게 부치면 어디에도 없는 밤 해물파전 완성입니다.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확실히 그 밤 반죽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네. 그 고소한 밤 향이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죽은 쫄깃쫄깃하고 여기 들어간 오징어나 부추나 기타 야채들이 너무 신선한 게 느껴지는 게 식감이 진짜 아삭아삭. 오시는 손님들마다 다 이게 시키는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꼭 요거는 파전은 항상 시키세요. 필수다, 필수. 네네.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밤묵 산채 비빔밥입니다. 각종 나물에 밤묵을 고명으로 올리고 고추장 넣어 쓱쓱 비벼줍니다.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온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비빔밥에 반해 한 숟갈 크게 뜬 남유식 아나운서. 그게 다 들어가네요. 식감이 일단 너무 좋아.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참기름 향이 싹 돌고 아까 저희가 같이 먹었던 그 밤물 들어간 무 있잖아요. 밤무. 네네. 탱글탱글하거든요. 기막힌 맛에 반해 입도 손도 춤을 춥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한 끼잖아요, 이게. 영양소도 고루고루 챙길 수 있고 제일 진짜 솔직하게 제일 제 취향이에요. 다 맛있네요, 메뉴도. 바쁜 일상 속 엄마가 해주는 집밥처럼 정성이 가득 들어간 묵 요리들.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메뉴 하나하나 다 다른 매력으로 맛있고요.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끝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가요? 안 끝났어요. 네. 저희 집도 더 대표 맛있는 메뉴 게 있어요? 더 있어요. 오. 빠지면 섭섭한 또 다른 메뉴 닭볶음탕입니다. 앞에 메뉴들도 다 맛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까. 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자체도 맛있게 들립니다. 일단 국물을 먼저 한번 드셔보시더라고요, 손님들은. 그랬을 때 손님들이 다 신음소리를 내요. 신음소리가. 하고. 저도 과연 신음소리가 날지. 네. 사장님 추천대로 한 스푼 들이켜보는데요.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깊어요. 이게 맵고 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약간 농도가 진하다. 제가 이 양념 소스를 만드는데 한 6시간 정도 고아요. 한 6시간 동안 아주 약한 불에서. 약불에. 예. 오랜 시간 연구해 최적의 양념 비율을 찾아내고 무려 6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나오는 맛. 당연히 맛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인상 써지는 거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 인상 써지는 거거든요. 진심
전시래비가 너무 부드럽게 잘 삶아졌는데 그 안에 또 양념이 싹 배어들었네. 국수 자체를 끓여 놓으니까 닭 익는 사이에 깊은 맛이 빨리빨리 스며들어요. 흰쌀밥에 닭볶음탕 국물을 쓱쓱 비벼 먹으면 모두가 아는 환상의 맛입니다. 네, 이 깊어가는 가을의 건강한 밤 요리 보양식이 생각나신다면 또 그리고 칼칼한 닭볶음탕이 생각나신다면 이곳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 다음에 또 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우, 꼭 오세요. 네. 제가 그냥 음식을 그냥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이곳에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이 있는데요. 이미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자, 기사님 추천 두 번째 맛집인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칼국수가 제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칼국수 어떤 칼국수예요? 보통 대전에 해물 칼국수나 뭐 바지락 칼국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좀 닭칼국수라는 걸로 이제 좀 특이한 칼국수입니다. 그냥 설명을 듣는 것보다 먹어보는 게 예, 더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국물 맛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어허, 요거 봐라. 깊다. 깊고 진한 게 네. 몸으로 쏙 들어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깊은 맛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육수를 되게 오래 깊게 끓입니다. 9시간 정도 끓이요. 육수 재료도 남다른데요. 닭고기와 뼈는 물론 갖가지 채소 그리고 당귀며 황기, 엄나무 등 각종 한약재를 한데 넣고 푹 끓여주면 갈색빛의 진한 육수가 탄생합니다. 국물만 먹어봤는데도 든든한 느낌이 든달까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사장님도 못 참으시겠죠? 네네네. 야, 보약 따르듯 정성 들여 끓인 육수에 생면을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여준 다음 다진 파와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닭칼국수 완성입니다. 국물이 배어든 칼국수 면은 어떤 맛일까요? 식감이 네. 쫄깃쫄깃한 게 삼키기가 아쉬울 정도로 아 예. 면이 어떻게 씹을수록 쫄깃쫄깃해요? 식감 말고도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사실 네.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노는 칼국수를 많이 먹어봤는데 예예. 요거는 국물이 싹 감싸 안으면서 예. 이렇게 프리허그하고 있는 느낌. 백허그처럼. 백허그 네네. 느낌. 아, 따뜻하게. 너무 맛있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네네. 칼국수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양고추 양념입니다. 이야, 저는 한 네. 두 번. 아, 두 제가 번. 청양고추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면 두 번을 제가 넣어드릴게요. 매콤하게. 네. 매끈하게. 예. 청양고추 양념이 스며든 국물 맛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르다. 네 맞습니다. 확 다르다. 확 이야. 다릅니다. 헬식 칼칼해지고 감칠맛 나고 네네. 또 시원하고 개운한 맛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깊은 맛을 즐기다가 살짝 조금 느슨해질 때 딱 그거죠. 네.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겠네요. 제가 노린 겁니다. 그러면. 오, 네. 사장님의 노림수. 네네 맞습니다. 이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칼국수. 온 가족이 좋아할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바로 수육입니다. 윤기가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고 녹죠. 촉촉하고요. 네. 이게 아이들도 네. 좋아할 것 같고 질기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칼국수랑 수육을 드셔보시면 이게 왜 국룰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 추천대로 칼국수와 수육을 함께 맛보기로 합니다. 왜 칼국수와 수육의 조합이 국룰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딱 알겠어요. 뜨끈뜨끈한 이 깊은 칼국수의 맛과 야들야들하고 보드라운 이 수육의 맛이 서로 막 이렇게 뒤엉키면서 정말 천상의 맛을 서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칼국수만 먹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쵸. 수육만 먹기는 정말 억울하고 그쵸. 요거는 두 개 같이 먹으면 그게 국룰이다. 네 맞습니다. 2대째 내려오는 닭칼국수 맛집. 야들야들한 수육과 함께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대전하면 맛있는 칼국수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끼 보양식을 든든하게 먹은 것 같은 이 닭칼국수 너무 맛있었습니다. 특히 쌀쌀해지는 요즘 가을 날씨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닭칼국수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셔보세요. 이거 안 해주실 거예요? 귀엽게.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밤 요리와 담백하면서 진한 닭칼국수까지 찬바람 부는 계절 몸과 마음의 기를 불어넣어줄 보약 같은 밥상이 여기 있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아, 날씨 좋네요. 정말 제대로 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 함께 걷고 싶다라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포근하고 따뜻한 가을길 걸어보실래요? 걸으러 갑시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을날,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은 길을 걷다 보면 삶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정성 가득한 음식과 함께라면 마음속까지 포근해지겠죠? 순천의 원도심 청숫골에서 가을의 풍경과 가을의 맛을 느껴보시죠. 고즈넉한 풍경이 머무는 순천 청숫골에는 하염없이 걷고 싶은 둘레길이 있습니다. 아우, 이 좋은 가을날 좀 걷고 싶은데 누구 같이 걸을 사람 없나? 저랑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자자. 아, 저렇게 제 동반자가 또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마을 좀 잘 아시나요? 네. 아, 그러면은 딱 좋아. 이 마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걸어보시죠. 네, 이쪽으로 어디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시죠. 아우, 날씨 좋아. 아. 달이 뜨고 지는 풍경이 아름다워 어여쁜 이름을 얻은 청숫골 달빛 마을. 소담한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가 청숫골 맞죠? 네, 맞아요. 청숫골은 어떤 곳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지명이 금곡동이었거든요. 물이 막 따고 있어 청숫골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어요. 마을 뒷산인 난봉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 덕분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청숫골. 둘레길을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오래된 담벼락과 푸른 포기에도 소소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도심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이 마을 둘레길의 매력이겠죠? 번잡한 관광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소한 즐거움에 빠져 느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순천 도심의 풍경을 조망하는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발 아래 옹기종기 펼쳐진 순천의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어떤 건물들 있죠,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저기 묘가 하나 보이죠? 네. 순천의 시조 박남봉 장군님 묘예요. 아, 묘가 그 있어 앞에 보이는구나. 사당이 있고. 사당이 있구나. 그렇죠. 진짜 그냥 자그마한 둘레길에 올라왔을 뿐인데 네. 순천의 과거, 순천의 원도심의 느낌을 이 한 곳에서 모두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 둘레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순천의 풍경을 고스란히 품었다면 이제는 순천의 맛을 느껴볼 시간. 마을 주민들이 가꾸는 텃밭에는 가을날의 풍요로움이 가득한데요. 수확하는 손길에선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텃밭 가꾸시나 봐요. 네. 이 텃밭 주인이세요? 여러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손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텃밭이 아니라 이제 조합원분들이 네. 함께 운영하는 텃밭. 야, 그럼 이 텃밭을 가꾸는 데 좀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농약을 안 쓰고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가십시오. 아, 그래요? 먹을 때 있어요? 네, 우리 점심상에 있습니다. 기대되는데. 네, 같이 가실까요? 네. 90년 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식당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친 마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천 고유의 맛을 선보이는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어디서 마을 협동조합을 하시게 된 거예요? 6년 전 여기 도시재생으로 인하여서 이게 골목길이었었는데 이제 큰 도로도 나고 재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모여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마을 협동조합을 경영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건데 협동조합에서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나요? 무인분들이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모여서 이제 나물도 다듬고 이렇게 소소한 일을 같이 하니까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어르신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일지 네. 기대가 됩니다.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 여기에 수십 년 무르익은 손맛이 더해진 밥상, 기대되시죠? 오래 묵힌 장으로 깊은 맛을 내고 천연 조미료로 자연의 맛을 더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집밥 한 상이 차려지는데요. 자식, 손주 키워내며 수없이 많은 밥상을 차려냈을 어머니들이 만드는 음식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야, 저희가 방금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가져온 식재료로 너무나도 예쁜 밥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저희 그 조합원들이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를 먹이는 밥상, 우리 식구가 둘러앉아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밥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밥상,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라 자꾸자꾸 손이 가고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한 집밥 그 자체입니다. 순박하고 감칠맛 나는 밥상은 허기뿐 아니라 마음 속까지 채워주는 따스한 끼니로 기억되겠죠? 자, 허기를 채웠으니 다음 순서는 달콤한 디저트. 어머니들의 손맛 2탄도 기대해주세요. 예쁜 카페가 있네. 제 카페에서 디저트 좀 먹어볼까 하는데 혹시 어떤 메뉴 추천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대추차와 오란다가 맛있어요. 오란다랑 대추차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손수 만들어요. 아, 그러면 저 대추차하고 오란다는 준비해 주십시오. 예. 집에서 만들던 방식 그대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녹진하게 끓여낸 대추차. 요즘 같은 환절기 건강을 챙기고 가을날의 온기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겠죠? 견과류를 듬뿍 넣어 만든 오란다와 함께 멋스러운 디저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진짜 예쁘네. 대추차 저 좋아하거든요. 예. 대추는 우리가 제일 좋은 곳으로 사서 직접 가갖고 만든 거예요. 깊다. 깊어. 따뜻한 대추차에 이어지는 달콤한 오란다. 와, 이 조합 정말 대찬성입니다. 오란다 잘못 만들면 입천장에 닦아져. 이거 뭐 모양이 너무 예쁘네요. 부드럽게 오란다 먹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좋네. 엄마들이 만든 그 음식을 잡수시고 여기서 차 한 잔 드시고 마음 편안하니 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마냥 걷고 싶은 가을날. 청숫골 둘레길의 따스한 풍경을 눈에 담고 어머니들의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허기를 채워보세요. 사람의 향기와 순천의 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충북 영동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포도.
겨울철 최고의 간식 곶감. 그리고 영동에서 나는 새우젓. 그뿐만 아니라 집 나간 입맛 되살리는 각종 젓갈까지 가득한 이곳. 산속 토굴이 만들어낸 기막힌 운명의 맛.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영동의 산속 깊은 곳. 서늘하게 느껴지는 토굴에 들어왔는데요. 정체불명의 빨간 통이 가득합니다. 빨간 통들의 주인일까요?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빨간 통에 한가득 담긴 건 새우젓. 새우젓 향이 이곳까지 진동할 것 같은데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간을 보는 이 사람. 기왕 새우젓 장사를 할 바에는 굴이 많다고 하니 좀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숙성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물색을 해보니까 마침 이제 이런 굴이 방치되어 있는 굴이 있어서 영동군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굴은 그러면 자연굴인 건가요? 여기는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강제징용에 의해서 끌려와서 손으로 판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인데 용도는 일제시대 때 탄약고로 쓰였던 그런 토굴입니다. 6.25 때는 피난처로 쓰였고요. 강제노역, 자원약탈, 일제강점기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동굴진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현재 300kg짜리 대형 드럼통 수십 개가 들어차 있는데요. 지금은 김종복 대표의 손을 통해 각종 젓갈을 품고 있는 토굴로 쓰이고 있습니다. 황석어젓을 비롯해 각종 젓갈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이곳은 이제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새우젓을 담글 수 있는 그 새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이걸 중화젓이라고 하거든요. 중화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워 먹는 대하 아시죠? 대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젓을 담으면 이게 상당히 맛있는 젓갈인데 왜 이걸로 김장을 했을 때 맛이 있냐면 살이 많아서 우리가 육젓 같은 거 드실 때 보면 살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구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육젓보다 사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더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처음 먹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이게 과연 여기서 팔릴까 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젓갈을 구비해 놓게 돼서 이제 이것도 숙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드시는 분들만 드세요. 아시는 분들. 무더위가 이어진 어느 날. 현재 기온은 얼마나 될까요? 토굴박 온도는 30도 가까이 됐는데요. 많은 젓갈이 자리한 토굴 속 온도는 늘 12도에서 14도 사이를 유지한다고 하죠. 저온 창고에 넣어놓는 거하고 이 토굴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습도나 온도가 1년 4계절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냉동 창고나 이런 데는 그 제상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그런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통 한 연중 몇 도 정도? 연중 13도고요. 습도는 80%. 젓갈을 그 숙성하기에는 최적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될수록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곳에는 첨가물 없이 만들어진 8년 된 새우젓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찾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프시면 병원 가시라고 그래요. 이게 인터넷상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새우젓이에요, 그냥.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만병통치약 이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토굴이 갖는 신비한 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산속 토굴을 벗어나 영동 시내로 들어오면 시장 안에 자리 잡은 김종복 대표의 젓갈 판매장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각종 젓갈이 전시돼 있는데요. 택배 주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젓갈은 중요한 식재료일 텐데요. 강경을 갔는데 근데 제가 찾는 그런 젓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포를 가게 됐고 목포에서 수소문에서 좋은 그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 타고 미원 탄 새우젓은 돈 주고 살려면 아무 데 가서 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희 비결은 토굴에서 숙성하는 것도 있지만 뭐를 가미를 해서 판다든가 인위적인 맛을 안 내고 토굴에서 저온 숙성해서 파는 데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과 물을 섞어 만든 새우젓과는 달리 오로지 소금과 새우만 넣어 만든 것이 김종복 대표의 비법인데요. 그래서인지 고객들의 재구매율은 90%라고 합니다. 택배가 많아요. 새벽에 2시쯤 들어가면은 초저녁이고 보통 한 3시, 4시 들어가서 잠깐 잠자고 9시 되면 또 문 열고 그러는 그 정도로 바빠요. 김장철이 되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뭐 나 주어진 거니까 해야죠. 그리고 안 되는 거보다는 잘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얘는 제가 10년 전에 이게 아이스크림 냉장고 중고 그때 당시 한 10여 년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구 그 중고 시장에 가서 사다가 요것만 제가 디자인해서 입혔어요. 네. 처음 장사 시작하신 그렇죠. 애착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동에 와서 시작한 포도농사. 쉽게 생각하고 덤빈 일은 실패로 끝나고 돌고 돌아 이렇게 새우젓과 인연이 닿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인정받고 얻어낸 결실. 다양한 상들이 김종복 대표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 영동도 젓갈의 그 메카로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어떤 꿈이 있다면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골목이 젓갈집이 좀 몇 군데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젓갈 한번 창업 한번 해보겠다. 쉽지는 않은 길이지만 뭐 유통 과정이라든가 또 어디서 물건을 해온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 혼자보다는 여럿이 낫기 때문에. 자신만의 비법과 양심을 무기 삼아 건강한 고품질 생산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종복 대표. 내가 사는 우리 지역을 위해, 내가 파는 상품의 믿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 찾아온 문화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공방 안에 알록달록한 작품들이 반기는 곳. 과연 어떤 문화의 맛을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조공예 작가 정성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은 조금 생소한 직조공예.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절 배틀로 옷 감자던 할머니들의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직조공예는 가로실하고 세로실을 엮어서 직무를 짜는 공예 작업이에요. 할머니들이 삼배를 짜셨던 것처럼 이제 직무를 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만드는 공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직기를 활용하는 방법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빙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위빙틀이 나무 틀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실을 걸어서 작업하는 작업물이 있습니다. 마치 배틀 앞에 앉은 직녀 같지 않나요? 섬세한 손놀림으로 직조 공예를 하는 정성신 작가는 타고난 금손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금손의 길을 걸어온 건 아닙니다. 그녀의 원래 전공은 심리학이라고 하네요. 7, 8년 전에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우연히 여행을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갤러리에서 이제 섬유공예 전시를 하는 걸 보고 큰 작품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위빙 틀하고 책을 구매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독학으로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고 제가 심리학을 아무리 전공했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평온함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치료도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과 이런 마음적인 부분이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걸 공부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실들을 엮다 보면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데요. 이렇듯 느리게 반복되는 직조공예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쉼표가 되어줍니다. 단순 반복 행위예요. 모든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들 중에서도 이 위빙이라는 거, 직조 공예라는 것이 왔다 갔다 그냥 단순 반복을 하고 실로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따뜻함, 평온함 같은 게 느껴져요. 해보면. 그래서 뭔가 색깔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그런 뿌듯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뭔가 취향을 담아서 뭔가 나만의 뭔가 직조 공예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림 그릴 때 색을 다양하게 쓰듯이 전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색을 쓰고 싶어, 저런 실을 쓰고 싶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오는 나만의 뭔가 취향적인 그런 공예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가느다란 시실과 날실이 쌓여서 나만의 작품이 되는 직조공예. 또 하나의 매력은 벽에 걸어두고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서 밋밋한 일상에 멋을 더한다는 거죠. 터프팅 러그 제품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터프팅을 배우고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해요. 터프팅이라고 하는 건 또 직조공예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옛날에 스킬 자수 하듯이 뭔가 러그를 작업하는 그런 작업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포근하다, 따뜻하다, 이제 강아지 털 만지듯이 너무너무 뭐 이게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터프팅 작업들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이제 배우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조 제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이제 패턴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직조물이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조물로 이렇게 뭔가 가로 세로 실을 엮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패턴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오는 또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되게 어렵고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이고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빨리빨리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미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신 작가는 직조 공예가 가진 무한 매력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꼭 금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1월 달에 기획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포항이 직조 문화나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뭔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제 철길숲에다가 이렇게 체험 전시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그 폐연수막으로 대형 위빙 작업을 해보자, 해먹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큰 해먹 작업을 한번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호응도 좋았고 또 나 이런 거 안다고 해주시는 어른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체험 전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조공예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정성신 작가가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는데요. 바로 포항 동빛내항에 대한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캐비닛 오브 큐리오시티 포항 동빛내항 전시입니다. 동빛내항을 주제로 시민들이 인터뷰를 땄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 작가, 포항에서 나고 자란 작가들 3명이서 동빛내항이라든지 바다를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내용은 조개를 이용해서 모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나 질감을 가지고 그런 월행인 같은 작업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웨이브라는 작업들, 그리고 서머 데이즈라는 작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포항 바다를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포항의 작가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동빛내항을 표현한 특별한 전시. 어때요? 정성신 작가의 작품에서 시원한 동해가 그려지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조공예라는 걸 좀 생소하게 생각하세요. 터프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꺼내서 뭔가 작업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간을 꾸미고 싶은 그런 공예 전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나 디자이너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작업물을 좀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요. 실이 모여 면이 되고 색이 쌓여 패턴이 되는 직조공예. 여러분의 일상에도 직조공예의 따스한 멋을 더해보세요.